두 번째 수업 주제는 평형과 안정성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당근 2등분하는 실험도 했었고요. 그리고 경기의 승리에 필요한 거 해서 야구 방망이 돌리기 이런 실험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근육을 효과적으로 키우는 방법에서 어떻게 똑같은 물건이라도 어떻게 드냐에 따라서 힘들고 힘들지 않은 것 이런 거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만 한번 직접 해보면 이런 거 있죠. 당근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했을 때 실로 묶었을 때 여기쯤에서 평형을 잡는 게 실로 이렇게 매달았을 때 여기쯤에 평형을 이뤘어요. 그래서 두 개를 직접 잘라서 여기가 질량이 M1, 여기 질량을 M2라고 했을 때 이 M1과 M2의 크기를 비교해 봤는데 이게 같지가 않았죠. 분명히 수평은 이뤘는데 균형은 이뤘지만 아마 질량은 이쪽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짧은 쪽이.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니 이 각각의 질량이 어디 있을까 질량 중심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쪽 거리와 이쪽 거리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해서 마치 우리가 시소를 탈 때 무거운 사람과 가벼운 사람이 탈 때 무거운 사람 그리고 가벼운 사람 얘네들이 균형을 이루려면 무거운 사람이 조금 그 축에서 가까운 듯하고 가벼운 사람이 멀리 타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거 균형 맞추는 것도 어차피 질량이 크고 작고의 문제도 분명 중요하지만 그거 플러스 더 중요한 게 이 받침대 회전 축으로부터 거리가 어떻게 되냐가 균형을 잡는 데 큰 요소로 작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뤄야 될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회전과 관련된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돌림 힘이라고 불렀고요. 우리는 토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영어로는 토크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토크의 크기는 어떤 거랑 관련되냐면 다시 말해 돌림의 크기는 어떤 거랑 관련되냐면 힘의 크기 당연히 힘이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그래서 힘 크기 중요하고요. 힘 크기 중요하고 또 하나는 축으로부터 얼마큼 많이 떨어졌냐. 그래서 이 디스턴스. 그래서 축으로부터의 거리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어떤 게 더 중요하냐면 각도인데요. 다시 말하면 여기가 회전축인데 힘을 이렇게 줘버리면 아무런 돌리는 거에 대한 효과는 없어요. 지금 이런 현재 이 상황에서 얘가 돌 수 있는 방향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 혹은 이렇게 시계 방향밖에 없습니다. 반시계 시계. 그래서 이렇게 돌리려면 결국 힘을 방금 주어진 것처럼 이런 식으로 힘을 주거나 이렇게 힘 주는 게 효과적이지 이렇게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나 이렇게 힘 주면 이 경우는 이제 거의 도는 거랑은 상관이 없죠. 다시 말하면 각도가 중요해요. 각도까지. 그래서 만약에 힘을 이렇게 F만큼 줬다면 이 힘을 분해할 수 있고요. 이쪽 힘 이렇게 분해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중에서 회전과 관련된 힘, 다시 말하면 돌림 힘은 이 힘이 관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를 D라고 한다면 여기를 세타로 놓고요. 그러면 여기 성분이 F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의 돌림 힘 토크는 F 그리고 거리가 멀수록 좋은데 이거 다시 할게요. 일단 거리가 길면 길수록 축으로부터 거리가 길면 길수록 좋으니까 T 쓰고요. 그리고 힘 중에서 이쪽 성분 축으로부터 수직성분 그러니까 F 사인 세타 요게 토크 돌림과 관련된 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림이 관련된 문제를 이제 몇 가지 풀어볼게요. 그래서 일단 이거 물체가 정지하기 위한 조건 지금 받침 여기 있는 떠 있는 물체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요. 이 막대는 지금 막대의 질량은 무시한다고 했어요. 그럼 막대의 질량을 무시한다면 지금 막대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써보면 일단 받침대에서 받쳐주는 힘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F 장력이 F겠죠. 그리고 여기서의 W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작용하는 총 받침점의 힘 그럼 여기 풀어보면 이걸 T 받침점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지금 물체 다시 말하면 막대에 작용하는 힘은 에 작용하는 힘 모든 역학 문제는 일단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만 모두 표시할 수 있으면 문제 푸는 건 매우 쉬워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힘을 모두 써보면 결국 T 받침대 이게 위쪽으로 향하는 힘이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향하는 힘이 F랑 W 그래서 얘네 둘이 같아야 힘의 균형을 이뤄서 움직이지 않고 정지하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돌림힘 돌림도 지금 현재 기준 받침점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돌려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는 성분이 있고요. 이 F 때문에. 그리고 이 W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현재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 얘가 이제 움직이지 않고 정지한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회전도 하지 않고요. 그래서 돌리는 같은 경우에 일단 반시계 방향 팀과 시계 방향 팀을 나눠 볼게요. 그래서 얘네들의 힘이 정확히 같으면 결국 회전하지 않고 제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 팀이 여기서 F밖에 없으니까 F는 회전축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졌냐면 A만큼 떨어졌고요. 시계 방향 팀은 W인데 얘네는 B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네 크기가 같으면 결국 얘가 회전하지 않고 정지했겠죠. 그래서 현재 이 관계를 유지하면 그래서 만약에 W가 혹은 F가 A분의 BW다. 이제 이런 관계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것만 놓고 오면 굳이 F랑 W 관계만 구하고 싶으면 사실 돌림인 평형만 가지고도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요. 가끔 받침대의 크기가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힘 평형 그리고 돌림인 평형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정지하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물리학 원에서는 회전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알짜임이 0이고 그리고 초기 속도가 0이면 정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힘의 평형을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힘이 평형을 이루어지더라도 얘가 시계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을 돌릴 수가 있어서 그 경우까지 생각해 주면 결국 모든 토크가 0이 되는 이 조건까지 만족을 해야만 물체가 정확히 정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역학적 평형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 문제를 깜빡하고 넘어갔네요. 사실 이 문제를 해야 그거 할 수 있는데 힘의 압력이 0이지만 정지하지 않는 상황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리학 1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체가 있으면 요렇게 힘주고 요렇게 힘줘서 압력이 0이면 F 그다음에 물체는 정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물체가 만약에 부피가 있다면 다시 말하면 어떤 크기가 존재한다면 요렇게 물체가 있을 때 요렇게 힘주고 하나는 위에서 주고 하나 아래에서 힘주면 얘는 좌우나 우로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총 알짜임이 0이니까. 하지만 얘는 이 경우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효과가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정지했다고 보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병진 운동, 앞뒤로 움직이는 병진 운동도 따져야 되지만 회전 운동도 따져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병진 운동에 관련된 거는 아까 말한 총 알짜임이 0일 때 병진 운동이 빵이고요. 회전 운동은 총 돌림이 빵일 때 그때 회전 운동도 0이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우리는 그거를 역학적 평형이라고 부른다라고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대 끝을 받쳐준 힘의 크기 이것도 한번 구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일단 막대의 질량은 무시하니까 막대의 질량 빼고 막대에 작용하는 힘 모두 살펴보면 아래쪽으로 60 그리고 이렇게 실 장력 T 그 받침대가 위로 작용하는 힘 T 받침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 경우에 장력 구하고요. 받침대가 막대 끝을 받쳐준 힘 각각 T 그러니까 장력 T랑 받침대가 작용하는 힘 이거 두 개를 다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관계식 하나 써보면 막대에 작용하는 지금 막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총 알짜힘이 0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올라가는 힘과 아래에 작용하는 힘이 정확히 같아야겠죠. 그럼 올려주는 힘은 받침대가 받쳐준 힘 다기 장력 이게 정확히 60이면 되고요. 이렇게 관계식 하나 나오고 이제 돌림 힘이 0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거는 축을 어디로 잡을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래 문제도 똑같은 문제거든요. 근데 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잡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돌림임을 생각해도 되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돌림임을 잡아도 되고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어디를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세 가지로 나눠서 풀 거예요. 첫 번째 일단 저 받침대 기준으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받침대 여기를 기준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60N은 이렇게 다시 말하면 받침대 기준으로 얘가 회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60N은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위로 작용하니까. 그래서 시계 방향팀 그리고 반시계 방향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시계 방향팀은 60N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1m 떨어져서 그러죠. 그리고 반시계 방향팀은 T의 힘이 작용하고요. 얘는 받침점 기준으로 3m 떨어져 있어요. 회전축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 T는 20N이구나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저 60N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이번엔 60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게 이제 기준이에요. 기준.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받침점은 지금 요렇게 돌리려고 하니까 반시계로 돌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실은 요렇게 돌리려고 하니까 잘못 말했네. 받침대가 지금 시계 방향을 돌리고 한 거죠. 9시, 10시, 11시, 12시 이쪽 방향이니까. 그리고 실은 반시계 방향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식을 한번 써보면 시계 방향 팀은 받침점 작용하는 힘이죠. 얘가 얼만큼 작용하냐면 60N 기준이니까 1m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저 장력은 받침점으로부터 받침점이 아니라 회전축 60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2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들의 관계는 T 받침점이 장력보다 2배 더 크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식을 세웠어도 요 식과 위에 있는 이 알짜임이 0이다 이 식을 이용하면 어차피 T를 다 구할 수는 있어요. 바로만 안 나올 뿐이지. 자, 3번. 이번에는 C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C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식은 이번에는 C의 기준입니다. 좀 지우고 해볼게. C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60은 이렇게 반시계로 돌리려고 하고요. 받침대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식을 세워보면 이번에는 실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제 실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지금 시계 방향 팀은 받침점 이 힘이 시계 방향을 돌리려고 하죠. 얼만큼 떨어져 있냐면 실로부터 3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60은 2m 곱하기 2m 떨어져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로 T 받침점이 얼마가 나오냐면 40 이렇게 나오네요. 40N. 그러니까 정확히 2배 차이 나오죠. 아까 여기서 나왔던 관계식이. 그래서 토크에 관련된 건 어딜 기준으로 잡아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기준은 자기가 잡기 나름이고요. 어떻게 잡으면 좀 더 편할까? 이거는 지금 방금 보셔서 알겠지만 이걸 잡아서 하면 좀 불편했고요. 왜냐하면 관계식만 나오지 정확히 T가 얼마인지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모르는 미지수가 2개입니다. 장력과 받침점. 좀 편하게 하고 싶으면 이 미지수를 기준으로 회전축으로 잡아버리면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기 때문에 관계식이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도 눈치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이런 거 균형 잡으려면 이때 제일 필요한 게 이건 아마 실험으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원판인데 이 원판에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거랑 그리고 원판인데 내가 한쪽에 선생님 한쪽에 이쪽에다 뭐 무거운 거를 이렇게 붙여놓은 다음에 돌리면은 이 가운데가 어떻게 회전하면서 던졌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면서 아마 실험을 직접 보여주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직접 찾아보고 싶으면 Center of Mass experiment 이렇게 치면 이제 관련된 MIT에서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찍은 건 조금 화질이 별로 좋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아서 직접 하면 잘 보이는데 영상을 찍으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다뤘던 건 질량 중심 혹은 무게 중심이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뜻이 뭐냐면 물체가 이제 부피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회전축이 여기에요. 그럼 얘가 질량이 있으면 중력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겠죠. 시계 방향으로. 근데 사실 정확히 토크가 얼마냐 물어보면 각각 모든 지점에서 질량이기 때문에 얘 토크를 각각 다 따져줘야 돼요.
근데 질량은 지금 매우 작게 자르면 질량은 이제 다 조금씩 일정하게 가지고 있겠지만 토크는 거리에 따라서 토크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 토크가 제일 크고요. 얘 토크가 조금 더 작고요. 이런 식으로 될 거거든요. 그럼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해 주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해 줄 거냐면 이 물체에 해당하는 모든 질량이 한 지점에 응축되어 있다, 모여 있다라는 지점을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생각할 거고 그 무게중심이 정확히 가운데다라는 겁니다. 원래 물체의 모양에 따라서 질량 중심을 따로 다시 계산해 줘야 되지만 다행히 물리2 수준에서는 거의 물체가 일단 밀도가 균일하고요. 긴 막대기 위주로 나와요. 그래서 정확히 가운데가 질량 중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양한 모양, 예를 들면 이렇게 삼각형까지는 사실 수학 시간에 많이 다뤘죠. 질량 중심을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잘라서 정확히 여기 맞는 여기가 질량 중심이죠. 사각형의 질량 중심, 뭐 오각형의 질량 중심 이런 것도 다 이제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궁금하시면 따로 찾아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찾아보면 매우 재밌는 그런 영상이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무게를 고려해서 역학적 평행 문제를 풀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아까랑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 막대의 무게가 있어요. 막대의 무게가 있는데 어디 있냐면 센터에 있다고 했어요. 1m하고 2m 총 3m니까 그 중에 딱 중간에 있겠지. 여기에서 막대의 질량이 20N을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장력을 구하거나 아니면 막대에서 받쳐준 받침대의 힘을 구해라 뭐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도 작용하는 힘이 받침대에 적용하는 힘 T 밭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작용하는 힘 장력 T가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이제 고려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거까지. 그러면 일단 힘 평형이 될 거니까 이거 생각해보면 위로 올리는 힘은 받침점 더하기 장력이 있고요. 이게 결국 뭐랑 같냐면 60 더하기 20과 같다. 여기 아래로 내리는 힘이 이거 두 개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제 다음 애가 움직이지 않으면 회전도 하지 않아야 되니까 토크도 0 나와야 된다. 라는 거 조건 하나 더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토크는 기준을 어디 잡고 하냐에 따라 다르다고 했잖아요. 연습 삼아 일단 여기서는 네 가지를 다 할게요. 어떻게 네 가지냐면 받침대 기준, 그리고 60 기준, 그리고 20 기준, 그리고 여기는 T 기준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다 해보겠습니다. 1번 일단 받침대 기준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받침대 기준 했을 때 결국 시계 방향팀과 반시계 방향팀을 두 개로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럼 받침대 기준으로 시계 방향팀은 어떤 게 있냐면 60과 20이 시계 방향이네. 이렇게 돌리려고 하니까 실은 이렇게 반대로 돌리려고 하고요. 그럼 시계 방향팀은 일단 60이 작용해요. 근데 얘는 1m 떨어져서 작용하고요. 그리고 20N은 1.5m, 2분의 3m 떨어진 데서 작용을 하죠. 받침대 기준으로.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팀은 장력 T가 있고요. 얘는 3m 떨어져서 작용합니다. 그럼 사실 여기서 바로 장력을 구할 수 있네요. T는 얼마 나오냐면 얘가 90이니까 T가 30N 이렇게 바로 나오네요. 2번 딴 색으로 할까? 2번 얘는 이제 장력 기준으로 해볼게요. 장력 기준으로 하면 이제 요게 기준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어떻게 회전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20이랑 60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요. 얘가 내리는 힘이니까 반대로 받침대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구분해서 팀을 나눠주면 일단 T 받침대 A가 지금 실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냐면 3m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돌린 힘이 작용할 거고 60N은 2m 떨어져서 작용하고요. 실 기준으로. 그리고 20N은 똑같이 2분의 3m 기준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T 밭을 한번 구해볼까요? 이게 얼마냐면 이렇게 하면은 10, 30이니까 이쪽이 120에 30 그러면은 120, 30, 150 그러면 3이니까 T밭이 50N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지금 일단 둘이 더하니까 80이에요. 그러면 딱 80 나오죠. 그래서 맞는 것 같긴 해요. 자, 다음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3번 이번에는 60N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우고 좀 깨끗하게
생각을 해주면 60 요놈이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받침대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고요. 여기서 가운데 있는 중력은 아래 방향, 이게 시계 방향. 얘도 시계 방향이네. 20N도 내리려고 하니까. 그리고 실만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올리는 거니까. 그럼 지금 시계 방향 팀이 두 팀이야. 이번에는 시계 방향 두 팀, 그리고 반시계 방향 한 팀. 시계 방향은 T 받침대가 있습니다. 60 기준으로 1m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20N도 떨어져 있는데 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0.5m, 2분의 1m 떨어져 있죠. 얘랑 반시계 팀 실이 얼마큼 떨어져 있냐면 60N 기준으로 2m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하나 나오겠지. 그래서 계산하면 T 밭 더하기 10은 T 2T 이런 관계가 나오네요. 사실 앞에서 이미 구했으니까 맞는지만 확인해 보면 얘가 50, 얘가 10, 그리고 얘가 60이니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자, 마지막 이번에는 4 이렇게 안 쓰나? 이렇게 쓰죠. 네, 이번에는 안 한 거 하나. 무게중심 20N을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20N을 기준한다면 얘가 기준이니까 60은 지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고요. 반시계죠.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지금 시계 방향 돌리려고 하고 얘는 이렇게 돌리니까 반시계. 그러니까 지금 60이랑 이 장력실이랑 한 팀이에요. 그래서 20N 기준하면 60N이 0.5m 떨어져서 지금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고, 그리고 장력이 1.5m 떨어져서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해요. 그리고 T 받침대가 지금 1.5m 떨어져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관계식을 살펴보면 양변을 20 곱해줄까요? 그러면 60 더하기 3t는 3t 반, 그리고 3으로 나눠주면 20 더하기 t는 t 반, 이런 관계식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지금 총 우리가 돌리는 평행한 이 여기서 어느 거 가지고 하든 상관없어요. 이걸 4개를 다 할 필요는 없고 그때 가서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데 본인이 원하는 거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바로 안 나오고 이렇게 관계식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힘의 평형 관계식을 하나 찾았기 때문에 열림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실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만 선택하면 되고요. 어떻게든 다 객관식이니까. 이제 저랑 하는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연습 사원에서 이 4가지를 다 할 수 있는지, 어떤 걸 기준으로 잡아도 다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꼭 4가지 모두 할 수 있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있는 연습 문제 풀이 여기 이렇게 총 몇 개 있나요? 5개가 있나요? 5개가 있는데 이건 영상이 좀 길어지니까 나중에 따로 다시 만들게요.